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목포 공개 방송 이후로 어떻게 좀 휴식을 취하셨어요? 네, 잘 쉬었고요. 예. 저도 거기 가서 임시 관광 안내소 예.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네. 그게 뉴스가 됐더라고요. 목포에 엄청 많은 분들이 주말에 관광하러 오셨다고. 예, 참. 언론 보도와 자유한국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네,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예, 어느새 이완배 기자님 제가 봤는데 언론들에 의해서 네. 집단 패대기를 당하면 네. 이게 솟아날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참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연대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가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이번 논란도 승리의 기억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무식한 국민들 계도하기 바빴던 언론들이 이제는 네. 국민에게 계도를 당하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십니까? 예, 오늘은 벌써 이야기 꺼내기 전부터 웃긴데 네. 코미디 같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소식은 매우 웃길 예정이오니 임산부나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 네. 요즘 개그 콘서트가 재미없으신 분들 다 오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시간 반 웰빙 단식만큼이나 네. 이 소식이 재미있습니다. 예. 사건의 요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인데요. 예.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쓰는 돈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대고 있죠.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분담금을 트럼프가 조정하자고 나섰습니다. 예, 너무 미국의 부담이 크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국 니네가 더 내라 이겁니다. 예. 이 협상으로 지난해에만 벌써 10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벌였다고 하고요. 타결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낸 부담금이 9,600억 원 수준이고 1조 원이 조금 안 되죠. 예. 미국은 한국의 부담금을 1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으로 올리라고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9,600억 원이었다가 갑자기 1조 4천억 원으로 오르면 5천억 원이나 껑충 뛴 액수죠.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라는 안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쪽이 9,999억까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조금 오른 수준이죠. 네. 미국 측 안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를 처음 불렀다가 12억 달러로 한번 낮아졌고요. 지금은 1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은 이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1조 1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측 안이 1조 원이니까 대략 양측의 의견 차이가 1,000억 원 정도로 좁혀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미 방위비 갈등 어쩌다 여기까지 1,000억 원에 흔들리는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더 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쏴야 되죠. 예,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한데 1,000억을 왜 안 내기겠다고 개기고 있냐 이 문재인 정부야.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요 기사도 웃긴데 오늘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웃기기는 했는데 제일 웃기지 못했습니다. 요 분야에서 웃기는 걸로는 조선일보가 늘 1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쉽지만 1등이 아닌 아차상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웃긴 영예의 1등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단체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웃기죠. 네. 예비역 대장을 지낸 백선엽 씨를 비롯해서 이상훈, 이종구, 권영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등 예비역 장성, 별들이죠. 별들 400여 명이 만든 단체입니다. 30일인 내일 출범식을 한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25일자 조선일보 31면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오늘의 개그 콘서트 영예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광고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안 내겠다고 버티는 그 분담금 1,000억 원 우리가 국민성금으로 모아서 내겠다 이겁니다. 벌써 웃기잖아요. 이게 컬러 광고인데 디자인도 엄청 구려요. 그런데 제목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보충 국민성금으로, 그리고 그 아래줄에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 We will do a pan-national fundraising campaign to keep the USF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범국민적 펀드 모금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인 보라고 이제 예, 뭐 영어로 쓴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걸 누가 미국인이 보겠습니까? 조선일보 31면에 나온걸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 왼쪽에는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북한에게 지원 못해 안달하면서 분담금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는 세금 추가 징수액 25조 원 넘쳐나는데 협상 타결 못하는 이유는 분담금 협상 결렬,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및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진다. 주한미군 철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수건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른쪽에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 급속한 공산화다. 핵보유 북한 120만 정규군 9.19 군사 합의로 길 닦아놓은 남한 기습점이요. 정치인, 종교인, 전현직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교수, 예술인, 지식인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강성노조, 종북 언론, 좌편향 시민단체, 법조인들도 결국은 모두 처형.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종북 언론, 예. 강성노조도 다 처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 뭐 민중의 소리는 무조건 처형이겠네요. 네. 총선 그럼 이자들은 네. 북한하고 뭐가 달라요? 지들이 욕하는 북한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총선, 대선 모든 정치 일정 전부 중단, 재벌 중소기업 해체 및 국유화, 오직 공사나 일정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가진 것 빼앗기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대한민국 사냐는 죽음의 벌판, 가로 열고 킬링필드. 그리고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Do we want this nation to turn into a communized killing field? We won't remain idling on the ground. 진짜 있다 보면 짜증나가지고. People's power will defend the alliance. 저기요. 제가 지금 읽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군님들 이거 해석할 줄은 아십니까? 본인들도 영어 해석 못할 것 같은데, 뭔 신문 광고에 영어로 오지게 이렇게 발라놨습니까? 저는 여담이지만 말할 때 이렇게 영어 섞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진짜 좀 가짠게 여깁니다. 왜 되지도 않는 영어를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까? 잉글리시를 이런 식으로 유주하면 리스닝하는 피플들이 베리베리 디피컬트한 겁니다. 예? 잉글리시를 이렇게 오버 유주하면 킹 세종이 베리 새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안을 스피크하고 러브하고 예. 유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목 더요. 붕괴로 가고 있는 한미동맹 국민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위기의 순간마다 무섭게 뭉친 국민들 호국정신 또 한 번 기적을 만듭시다. 사례로 행주치마 돌라르. 임진왜란까지. 행주치마 돌라르. 여기서 행주치마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예? 행주치마에서 빵 터졌는데. 근데 뭐 웃긴 이야기는 요까지입니다. 일단 이분들은 동맹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이 돈 더 내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고 형님 더 내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무슨 동맹입니까? 종이나 노예죠. 그렇죠. 조공이죠, 네. 조공. 그렇죠. 예. 이딴 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별 스타 달고 자빠졌으니 나라 똥별들이죠, 똥별들. 그러니까 이 나라 안보가 잘 됐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코미디를 제가 경제의 속살에서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협상의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분담금이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협상에 따라서요. 저는 양키 고홈,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미동맹 썩 그렇게 깔끔하다고 보진 않는데 뭐 이게 적절한 동맹이라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분담금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협상을 할 때에는 줄다리기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건 행동경제학,
경영학, 게임 이론 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입니다. 협상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요 분야 최대 전문가가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인데요. 카터하고 레이건 재임 때 테러리스트들 상대로 한 협상 자문을 맡았던 세계적인 협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이것이 협상이다라는 책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는 저보다 김용민 PD님께서 더 잘 아시는 스토리일 텐데요. 예, 코헨이 꼽은 인류 최초의 협상의 명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코헨의 이야기예요. 예.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한테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협상가로 나서서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이 장면은 힘의 역관계가 분명한 협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세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은 분명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힘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코헨은 아브라함이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주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주님의 결정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 두 도시에 있는 사악한 무리들 중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쩌실 겁니까? 그 50명도 다 죽이실 겁니까? 저는 단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뭐 특별히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일리 있단 이 말이. 그러면 네가 의인 50명을 찾아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취소할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재치 있는 협상가였던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제안을 던집니다. 주님,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이라도 다 죽이시겠습니까? 예. 하니까 하나님이 45명? 그래. 만약에 네가 의인 45명을 찾아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겠다 하고 한 발짝 또 물러나시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3차 협상안을 던집니다. 주님, 만약에 의인이 2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또 듣습니다. 그래, 25명. 네가 의인 25명 찾아오면 살려줄게. 요때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가 목표했던 최종 제안을 던집니다. 뭐냐면 주님, 10명 어떻습니까?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협상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협상장에 들어설 때 원래 목표는 이 10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협상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10명이라는 카드를 대뜸 내세우지 않죠. 내가 원하는 안보다 훨씬 멀찍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협상 전략은 멋지게 맞아떨어지죠. 하나님이 결국 10명에 동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코헨은 아브라함이 매우 멋진 협상가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 의인 10명을 못 찾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망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멸망을 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협상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멀찍이 안을 제시를 해서 차근차근 자신이 원하는 안까지 유도하는 협상 전략은 매우 훌륭했다는 게 코헨의 평가인 거죠. 그러면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현실적인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의 속내를 덜컥 처음부터 까는 게 현명하겠냐고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협상은 아브라함의 협상과 방법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50명, 45명, 25명, 10명 이런 식으로 자기 안을 낮추면서 끌어오는 거고요. 우리는 일단 1조 원을 던져놓고 상대가 내려오는 걸 보고 있는 협상이죠.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른데 원칙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멀찍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보고 유도하는 거죠. 항입이 분담금 협상도 그런 겁니다. 상대가 지금 세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난 장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진짜 제안을 멀찍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조금씩 내 쪽으로 다가오죠. 지금 미국도요. 처음에는 1조 4천억을 불렀다가 1조 3천억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1조 1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협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직 장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금 모아서 대신 낼게. 이 지랄을 해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협상 파트너인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조스로 보죠. 그러니까요. 야, 쟤들 자발적으로 낸대. 문재인 정부가 안 내면 국민들이 모아서라도 낸댄다? 야, 우리 최종안이 얼마였지? 1조 1천억? 절대 거기서 깎지 마. 아니야. 더 올려. 이럴 빌미를 준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걸 왜 나대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개떡같이 만드냐고요. 다행히 저 단체의 존재감이 워낙 미미해서 실제 한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걸 조선일보가 펌프질을 하고 자유당이 나서서 우리 1천억 원 미국에 자발적으로 바치자 이렇게 지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정부의 협상 전략이 다 망가지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호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제발 좀 조선일보하고 자유당 분들께 난생 처음으로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은 제발 좀 닥치고 계세요.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지금 그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이상한 해괴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던데요. 이러면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이 해괴한 스토리를 퍼뜨리고 자유당이 동의를 하면 협상 과정이 매우 위험해지죠. 다만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내일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신박한 논리. 하지만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큰 그 위험한 논리를 이 더 커지기 전에 한시 앞에 힘으로 눌러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내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조선일보의 신박한 논리. 예. 네. 그러나 쪽박이 될 논리. 예, 내일 또. 반드시 막아야 될 논리이기도 하죠. 이한배 기자님의 해설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